네, 지금 화면이 이제 좀 송출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에 앞서서 좀 간단하게 인사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노션 코리아의 한유하라고 하고요. 네, 저는 쿠켓의 김윤성입니다. 저는 와우디랩의 고은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푸켓 사무실에 있는 스튜디오에 와서 이렇게 뭔가 팟캐스트 하는 것처럼 지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좀 신선하기도 한데 오늘 저희는 좀 준비된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웨비나를 시작할 예정이고요.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간단하게 인사만 드리긴 했는데 저희 회사와 함께 좀 소개를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저는 노션 코리아에서 영업대표를 맡고 있는 한유하라고 하고요. 쿠켓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미 너무 잘 아시겠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툴이고요.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여러 유수의 기업들도 노션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면서 협업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특히 이제 오카에서 선정한 올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앱 4위에 이제 등극이 될 만큼 저희가 빠르게 좀 확산을 하고 있고요. 한국 지사가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아직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지사도 생긴 지 이제 거의 2년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뭐 소규모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몇천 명 이상 사용하는 기업도 있을 만큼 저희가 뭐 다방면으로 이제 고객사를 노션 코리아뿐만 아니라 파트너사와 함께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협업 툴로 굉장히 유명하고 업무 생산성 툴로 유명한 회사인 거는 맞는데 저희는 이미 이제 협업 툴의 수준은 졸업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올해부터는 이제 2024년도 포브스에서 선정한 탑 50 AI 회사로 선정이 된 만큼 이제 에브리데이 앱으로서 이제 AI를 더 잘 만나보실 수 있도록 좀 확장을 할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쿠켓에서 HR 담당하고 있는 김윤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쿠켓은 이제 음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자라는 미션을 가지고 좀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고요. 그래서 아마 SNS를 좀 하셨던 분들은 한 번씩은 만나보셨을 것 같아요. 뭐 오늘 뭐 먹지라든지 아니면 쿠켓 뭐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인싸 요정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저희가 미디어 채널을 좀 가지고 있고 이 70개 정도 되는 채널이 글로벌하고 저희 국내까지 합쳤을 때는 한 3,300만 정도 되는 이런 팔로우들을 가지고 있고 이런 팬들을 가지고 팬덤 커머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띵커바디라는 다이어트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요. 또는 배달 대신에 렌즈 쿠켓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또 저희 PB 제품을 또 만들어 나가고도 있고 이런 다양한 PB 제품들도 있고 또 이제 스터디 셀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3초에 한 개씩 판매가 되는 저희 찹쌀떡 시리즈들도 있고요. 또 출시와 동시에 말도 안 되게 또 판매량이랑 매출액 기준으로 이제 업계 1위를 잠깐이나마 찍었던 키키만두가 또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키키만두는 진짜 이름이 키키만두로 나왔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저희 쿠켓만 또 도전할 수 있는 어, 제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하면서 가까운 GS 편의점에 키키만두를 또 만나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도 푸켓의 찹쌀떡으로 네, 음. 3초에 하나씩 팔렸던 제품을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요. 저는 와우디랩이라는 회사의 CXO 직원분들의 경험, 그리고 조직 안에서의 어떤 일하시는 분들의 일하는 경험을 개선을 하고 있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와우디랩은 Way of Working Design이라고 해서요. 일하는 방식들을 조금 더 혁신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조직이 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같이 돕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국내 최초로 디자인 싱킹이라는 방법론의 퍼실리테이터로서 좀 그 영역을 개척했고요. 현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디자인 싱킹 관련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업 안에서 어떤 포켓처럼 좀 혁신적인 제품들을 고객 중심으로 출시해야 될 때, 그리고 그런 것들을 기획할 때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또 오늘 주제였던 어떤 일하는 방식, 조직 안에서 조금 더 협업하고 조금 더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는 방식들을 우리가 더 세팅해 나가야 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 함께 디자인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푸켓이 같이 함께 하면서 좀 경험들을 쌓았던 것들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럼 먼저 시작을 해볼까요? 네, 저희 오늘 순서는 이제 와우디랩에서 처음 푸켓을 지원해 주시기 전에 어떤 문제들을 좀 진단하셨고 고민을 하셨는지 아마 이제 들으시면 아, 우리 회사도 사실 저런 문제가 있는데 라고 공감하실 만한 부분들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또 가장 궁금해하실 푸켓의 실제 변화된 모습을 이제 저희 윤성님께 듣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그 윤성님하고 이완님하고 처음 이 건물에서 만났던 것 같아요. 쿠켓 사옥에서. 그래서 쿠켓에서 이미 굉장히 협업이 잘 되고 있고 또 굉장히 이렇게 창의적인 업무들을, 혁신적인 일들을 하고 계셨는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미 또 노션을 사용하고 계셨었고요. 쿠켓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조직이 어떻게 더 우리 쿠켓이라는 일하는 방식에 맞게끔 노션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고 저희가 만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듣게 되실 또 윤성님의 쿠켓 사례를 들으실 때, 아, 어떤 좀 컨셉을 가지고 쿠켓이 이 노션을 통해서 조금 더 세팅했는지를 좀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면 윤성님의 사례를 들으실 때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저희의 좀 사례를 개념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처음에 저희에게 갖고 오셨던, 고민했던 화두는 이거였습니다. 좀 보고의 문화가 공유의 문화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물론 위에 경영층들에게 보고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긴 하지만 그 보고의 내용들 중에 담당자분들이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형식을 갖고 보고해야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정보들이 조직 안에서 잘 공유된다면 굳이 그 공유를 위해서 따로 문서를 만들거나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없어지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효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처음 이제 포켓에 와서도 여쭤봤었고 다른 기업들을 만날 때에도 공유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직 안에서 얼마나 많은 툴들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꽤 동일한 어떤 목적에서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도 담당자들마다 또는 부서마다 굉장히 다른 도구들, 다른 툴들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정보가 여러 툴에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자분이 그 정보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그 산재되어 있는 정보들을 다시 모아서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가공해서 공유해 주거나 보고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첫 번째로 보고의 문화에서 공유의 문화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여러 툴을 오갈 필요 없이 하나의 툴에서 같이 조직적인 정보가 관리될 필요가 있고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동일한 툴에 가서 찾을 수 있게 하는 게 첫 번째 이슈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이 뭔가 이런 새로운 툴들이 굉장히 많이 전파되고 확산되면서 조직에서 사용하고 있는 툴 수가, 도구의 수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좀 조직 차원에서 우리 조직에서 몇 개의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코로나가 가라앉은 이후에는 지금 기업들이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 툴들을 어떻게 인터그레이션 할 것인가, 통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합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루션 통합의 접근 방식이 있고요.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직에 그러면 어떤 솔루션, 어떤 도구가 가장 좋은 거지? 무엇을 제거해야 되고 어떤 것들을 남겨야 되지? 라고 접근하는 게 솔루션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면 그것보다는 도구는 사실은 어떤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조직이 협업하는 방식은 어떤 모습이지? 우리 조직은 어떻게 소통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조직 안에서 회의를 하면서 의사결정은 무엇이지? 라는 것을 먼저 정의하고 우리 회사에 일하는 방식에 적합한 도구가 무엇인지를 찾는 것. 저희는 쿠켓과 함께 이 방법으로 세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구들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툴의 기능을 노션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그 방법은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이 노션으로도 구현할 수 있나? 그렇게 구현하기에 여러 가지 도구들 중에 노션이 가장 적합할까? 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시는 거를 좀 제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으로 뭔가 도구를 접목하고 그 안에서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그럼 통합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저희는 워크플로어에 그 정답이 있고 해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오늘 지금 참석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다양한 기업에 계시고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분야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여러분 회사에 우리 회사의 비즈니스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지? 라는 아마 질문을 던지시면, 어떤 회사들, 우리 쿠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뛰어난 어떤 상품, 음식과 관련한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을 하고 또 제조를 하고 마케팅을 해서 우리 고객들에게 전달되는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아마 쿠키에 계신 분들이 동일하게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는 회사야. 우리 회사는 이렇게 고객에게 가치를 전달하는 회사야. 라는 것에 있어서는 동일하실 텐데요. 제가 드리는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그 동일한 프로세스 상에서 우리 구성원들이 일하는 모습, 즉 워크플로어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려보실 수 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업무 중심적으로 그리실 수 있을 텐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 워크플로우가 여러분들과 함께 협업하는 동료분들도 동일하게 그리고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영업을 담당하시는 분은 내가 생산에서 마케팅 부분에 내 업무와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앞뒤 부분에 대한 워크플로우는 그릴 수 있지만 또 생산에 계시는 분들은 기획과 영업의 부분에서만 즉 전체 워크플로우를 다 같이 그리는 게 아니라 내 업무 중심적으로 워크플로우를 그리게 되고 또 담당자들의 어떤 관점에 따라서는 나의 워크플로우의 범위에 대한 격차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 안에서 어떤 공유돼야 되는 정보 그리고 거기서 나와야 되는 결과물은 각각의 부서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워크플로우 상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 우리 조직이 하고 있는 일들을 비즈니스 프로세스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워크플로어를 시각화해야 하고요. 어떻게 각각의 부서가, 각각의 업무가 연결되어 있는지 파악하고 그 안에서 서로 공유돼야 되는 정보, 그리고 함께 만들어져야 되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합의했을 때 보고의 문화가 아닌 정보의 문화로, 공유의 문화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플로어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린다. 그리고 우리 조직의 일하는 방식인 워크플로어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세 가지의 플로어의 단계를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실제 쿠켓하고도 이 방식으로 저희가 구축을 했었고요. 첫 번째는 우리 조직의 워크플로어를 같이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현재 협업 프로세스를 구성원들과 함께 합의하면서 시각적으로 그려나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워크플로어에서 나와야 하는 결과물들이 즉 산출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산출물을 작성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그 프로덕트 즉 결과물에 대한 오너이겠죠. 그 사람은 누구이고 이 정보, 나온 결과물을 열람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구체화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프로세스 상으로 하나로 합의하고 도출하는 것을 이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업무 구축하는 프로세스를 볼 수 있는데요. 노션에서 구축되는 모습은 각각의 프로세스가 데이터 베이스라는 곳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게 되는 목적들을 합의하게 됩니다. 포켓에서는 제품 개발까지만 업무 DB에 관리를 하고 출시 이후의 상품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품 DB에서 관리를 하자라고 하는 또 우리 담당자분들끼리의 업무 협의가 일어났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안에서의 속성에 대해서도 의사결정에 필요한 속성들만 남기고 나머지는 페이지 내부에 텍스트로 적어놓자라고 또 담당자분들끼리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템플릿을 만듦으로 인해서 작성하는 사람들이 다 각양각색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워크플로우와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일한 템플릿을 가지고 동일한 정보를 작성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업무의 특성상 이렇게 동일한 어떤 플로어 단 하나의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
그럴 때는 구성원들과 함께 툴의 용도와 저장 방식을 합의하면 됩니다. 실제 쿠켓 같은 경우에도 제품 패키지 디자인 파일하고 상품 이슈 관리 자료는 전혀 다른 성격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하는 팀들이 어디에 저장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합의했고요. 프로세스 상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 분들에게 정보의 형태 그리고 정보의 위치를 같이 공유하고 그것에 대한 위치를 추적해 갈 수 있는 정보들을 노션으로 같이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조금 더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우리가 시스템을 좀 구축했을 때 결국은 내 업무단에서의 어떤 효율성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는데 조금 더 조직적인 관점으로 와서 보면요. 결국은 이 결과물들이 조금 지식관리 시스템, 즉 이전에 했던 프로젝트들의 결과물들이 다음 프로젝트에도 사용되어질 수 있고 우리의 어떤 노하우나 정보들이 계속해서 재가공되거나 또는 재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조직에서 바라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워크플로어는 사실은 저는 지식관리 시스템하고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업무 프로세스 상에 나온 그 결과물들이 사실은 조직의 가장 중요한 주요 자산이고요. 그 결과물들이 잘 아카이빙 되는 것들이 대부분 조직들이 원하는 지식관리 시스템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지식관리, 즉 실제 도움이 되는 지식관리 시스템이라 함은 구성원들이 필요할 때 찾을 수 있도록 아카이빙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지속적으로 업무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식관리 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느냐? 세 가지의 상황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정보가 만들어질 때, 그때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모습은 회사에서 만들어졌던 주요 결과물들이 누락 없이 잘 아카이빙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일 것 같고요. 실제 정보가 사용되어질 때는 그 아카이빙 된 결과물이 필요한 직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고 필요한 직원들이 정보를 잘 찾을 수 있는 모습이면 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직원들이 이 두 가지를 행동하기 위해 또는 구축하기 위해서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추가적으로 소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지식관리 시스템을 만들 때 담당자분들 또는 조직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는 거는 뭐 다양한 툴들이 있지만 저는 단연 노션이 좀 가장 좀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문제를 노션에서 해결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일만 해도 결과물들이, 즉 문서들이 저절로 도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고요. 노션에서는 문서라는 게 구성과 내용이 굉장히 예측 가능하도록 세팅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원하는 문서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서가 어디에 있어? 라는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노션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그곳에 갔을 때 그 문서가 있고 문서의 포맷과 구조를 개인 차원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노션으로 지식관리 시스템을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인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아마 지금 계신 여러분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의 조직 안에도 기업 안에도 지식관리 시스템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보를 잘 모으고 잘 구성원들에게 공유해 줄까라는 고민을 하실 텐데 보통의 그 구성원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을 잘 모아서 필요한 사람들이 잘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출판 모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출판 모델은 사실상 그것들을 생산해내는 사람들이 다 다른 목적들을 갖고 있거나 또 공유하는 분들이 또는 정보를 찾아야 되는 분들이 그 저장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를 때 또는 그 저장의 포맷이 툴이 다를 때 사용되지 못한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판 모델이 아닌 공유 모델이라는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그 공유 모델을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의 비밀을 좀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재미있는 2015년도 유럽에서 진행되었던 연구 논문인데요. 사람들이 업무 프로세스에 맞는 일만 해도 결과물이 저절로 생기도록 해야 한다라는 연구 결과의 핵심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이유는요. 재미있게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카테고라이징 해서 이곳에 여러분들의 자료를 넣어주세요라고 해도 사실상 구성원들은 자기의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재미있는데요.
왜 우리 직원들은, 구성원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는 지식을 통해 얻은 어떤 권력이나 지위를 잃을 거라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일을 하면서 내가 기업에서 얻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의 소유물을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공유했다가 뭐야, 이 담당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 또는 이런 정보를 만들어냈어? 라고 하는 나에 대한 평가를 받을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좋아하고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에게만 선택적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인 어떤 바탕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출판 모델, 우리가 책을 출판하듯이 우리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결과물들을 잘 모아서 책처럼 잘 아카이빙해서 자, 이렇게 쓰세요라고 하는 공유하는 모델은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바로 공유 모델로 바뀌어야 된다고 합니다. 즉, 내가 어떤 업무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공유하는 형태가 아니라 내가 업무 프로세스대로 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들이 도출되고 그 결과물들이 그냥 또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아카이빙 되는 구조. 그렇게 됐을 때 이 공유 모델로 전환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그 유럽의 연구에서는 중개 모델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끼리 연결해야 된다. 정보 자체를 쌓아서 그것들을 찾아오는 구조가 아니라 도서관을 찾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연결해 줬을 때 사람들은 실제 정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노션이 굉장히 좀 적합한 우리 워크플로어대로 그리고 일하는 순서대로 결과물이 나오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 조직에서 나오는 어떤 업무 플로어에 맞는 결과물, 그리고 그 결과물이 다시 누군가에게 사용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효율화가 일어나는 구조는 약간 뻔한 얘기일 수 있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처럼 어떤 선행의 조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세 가지가 같이 공존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계속해서 내가 뭔가 이 결과물을 공유함으로써 여기에 저장됨으로 인해서 나의 업무에 조금 더 효율성이 올라가네. 그럼으로 인해서 또다시 나의 결과물들을 더 업무 프로세스에 맞게끔 따라 일했을 때 저장이 되어지는 이 플로우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개념을 가지고요. 저희가 푸켓에서 푸켓이 이미 잘 하고 있는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고 조금 더 아카이빙을 손쉽게 하고 조금 더 구성원들끼리 협업하시는 분들끼리 정보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더 구축해 나간 사례들을 이제 윤성님이 소개시켜 주실 텐데요. 윤성님의 사례를 들으시면서 저의 개념들을 앞서 설명드렸던 개념들을 조금 떠올려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오늘의 중요한 쿠켓의 한번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세션 발표를 맡은 쿠켓의 김윤성이라고 하고요. 지금 회사에서 사용하는 닉네임은 푸우입니다. 품체가 또 있고 하다 보니까 곰돌이 푸우로 닉네임을 좀 정하게 됐고요. 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한 번 더 드리면서 이야기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오늘 이 웨비나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아마 참석하신 분들의 대다수는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어, 일하는 방식이나 또는 협업하는 방식 또는 커뮤니케이션하는 방식이 조금 더 잘할 수 없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오셨을 거고 그래서 저희도 일하는 방식 관점에서 이런 노션을 도입해서 고도화하고 이것들의 어떤 시너지가 연결되게끔 하는 여러 과정들을 좀 거쳤는데 그 과정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좀 전달해 드리는 시간을 마련했고요. 그래서 이야기의 시작은 과연 푸켓은 왜 그리고 언제 또 무엇을 위해서 이 노션을 도입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로 또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도입의 시작은 2022년 3월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 당시에 한 번에 도입을 하지는 못했고, 이 저희의 일하는 방식과 이 노션이 핏한가를 보기 위해서 일단은 노션을 잘 사용하는 인원들을 모아서
팀 단위로 처음에는 시작을 했고, 그리고 나서 사업부, 그리고 나서 전사로 좀 확대를 했는데, 이 과정이 사실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한 3개월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고, 이 당시에 저희가 GS 리테일의 자회사로 계열 편입이 좀 되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안 변한 게 없을 정도로 다 변했습니다. 조직도 변해, 사업도 변해, 사람도 변해. 모든 게 다 좀 변화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동안도 저희가 진짜 잘 성장을 해왔지만, 앞으로 로켓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더 큰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형성되다 보니까 조직을 좀 하나로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략 컨설팅도 받고 또는 조직 개편도 되게 큰 규모로 또 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뭐 미션이나 비전이나 핵심 가치에 대한 가치 체계를 리빌딩하는 작업들을 좀 진행했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 조직에서 우리가 가장 우리답게 일하는 방식은 뭐지? 이런 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푸켓은 그때나 지금이나 굉장히 수평적인 문화입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곰돌이 푸로 불리고 있는데 저희 무민님도 캐릭터입니다. 아니, 대표님도 무민님이세요. 네. 그래서 구성원이 서로의 이름을 모를 정도로 이 닉네임 문화가 2018년도부터 시작이 돼서 굉장히 잘 정착이 되다 보니까 굉장한 수평적인 문화,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수평적인 문화가 강점으로 작용되려면 시너지를 내려면 어찌됐든 간에 올바른 의사결정, 탁월한 의사결정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능력들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되려면 서로가 서로의 의사결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극도의 정보 공유가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런 도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저희가 일하는 방식, 핵심 가치를 정의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고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가 뭐지라고 했을 때 저희의 사실 가장 좋은 베스트 선택지는 노션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됐냐라고 했을 때는 그 당시에 저희가 여러 툴들을 봤지만 노션이라는 툴은 약간 도화지 같았어요. 그래서 저희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이 잘 협업 툴 안에 녹여낼까에 대한 어떤 질문에 있어서 이 노션 같은 도화지에 우리의 어떤 문서나 위키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거를 다 한데 모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팀부터 시작해서 사업부, 전사까지 이렇게 도입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도입이 됐다라고 또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은 저희는 GS 리테일 계열로 편입이 되면서 어떤 일하는 방식의 정렬을 위해서 노션을 도입하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노션을 통해서 어떤 의사결정의 맥락이나 배경들이 쉽게 싱크될 수 있도록 하기 원했고, 또 업무 허브의 구축을 통해서 정보의 접근성이 굉장히 극대화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배경 아래 시작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푸켓은 벌써 2022년부터 지금까지 노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노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도입했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다를 거잖아요. 저희도 시행착오도 있었고 이거를 고도화하는 최근에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우선은 이거를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저희의 노션의 어떤 사용 이런 진행기를 레벨로 좀 구분을 해봤어요. 레벨 1부터 레벨 3까지 푸켓이 노션을 활용하는 활용 정도에 따라서 레벨 구분을 해봤고요. 레벨 1은 도입하고 나서부터 도입 한 3개월 차까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조금 집중하고 초점을 맞췄던 거는 정보 정보의 어떤 접근성을 좀 높이자라는 차원에서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래서 뭐 문서, 위키, 팀페이스, 스페이스를 만드는 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그동안은 굉장히 파편화되어 있던 자료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화지에 한데 모이는 이런 과정들을 좀 만들어 가보려고 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노션이 잘 정착되려면 구성원분들이 노션하고 친해져야 되거든요. 노션하고 친해지는 방법은 노션을 많이 쓰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회의록을 작성하거나 메모 같은 경우도 윈도우 쓰시는 분은 뭐 윈도우 메모 쓰실 거고 맥북 쓰시는 분들은 기본 메모가 워낙 좋다 보니까 그렇게 메모 많이 하시잖아요. 그것들을 노션에 하게끔 했습니다. 주간 업무일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구성원분들이 최대한 노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좀 집중을 했다라는 게 한 3개월 차까지 레벨 1 정도의 수준으로 좀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이 됐었냐? 저희 노션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면 실제로 각
저희의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단위는 팀 단위로 했습니다. 지금은 실로 좀 승격이 돼서 데이터 전략실로 나와 있지만 처음에는 팀 단위로 해가지고 이렇게 저희가 정보를 모으게끔 했고 이 정보들이 위키 형태로 해서 정보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했고 사실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다 보니까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고 그걸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희가 유저의 행동을 어떤 분석했던 것들을 기존에는 뭐 스프레드시트에 정리돼서 공유됐던 것들을 이제 노션으로 다 입혀서 노션 안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했는데 왜 이게 필요했냐?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유저의 행동을 분석하고 이걸 가지고 SCM 팀, 상품팀, 콘텐츠 모든 전사 조직의 정보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이 정보만 확인하고 또 이 부서에서는 저 정보만 확인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그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졌었다. 그래서 이 노션으로 이렇게 위키 형태로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 일련의 어떤 히스토리들을 맥락을 한 번에 또 한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확실히 굉장히 파워풀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을 줬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간단하게 요약하면 저희는 팀 단위로 워크스페이스를 구축했고 이 당시에는 사실 유저분들에게 그러니까 구성원분들에게 굉장히 높은 자유도를 줬습니다. 너네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 우리 HR에서는 노션을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이드만 제공하는 형태로 접근을 했고요. 그 대신 이제 조직에서 생성되고 가공되는 모든 데이터가 노션에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안내를 계속했습니다. 왜냐? 사람은 계속 변경될 텐데 사람이 변경돼도 이 어떤 조직의 맥락이나 업무의 배경들이 계속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노션에 쌓아달라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또 어찌됐든 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계속 확산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이런 위키 형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좀 부단히 요청을 좀 많이 드리고 이런 캠페인들을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레벨 1 단계였고요. 레벨 2 단계는 저희가 협업과 프로젝트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성과 중심으로 조금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여지는 대로 어떤 구성원 간의 또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이나 또는 효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했고요. 또는 이제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구성원들의 어떤 구성원 경험을 좀 높이거나 또는 저희가 뭔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리소스가 HR단에서 들어가는데 그런 운영 리소스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좀 접근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로 좀 보여드리는 게 아마 와닿으실 거라서 사례를 하나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그 각각의 프랜차이즈들에서 새롭게 나오는 어떤 새로운 신제품들을 홍보해주고 또 판매하는 저희의 신사업이 2022년부터 시작됐는데 그 신사업을 기획하고 또 운영하는 데까지 모든 전 영역이 노션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는 화면은 저희 초창기 때 실제로 협업했던 그런 페이지고 우측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페이지인데 이런 페이지들을 좀 한 번씩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구성원분들을 이 노션 페이지에 모아야 됐기 때문에 저희가 회의를 하는 거, 제안서를 쓰는 거, 또는 UI, UX 화면을 만들어서 공유하는 거, 또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영업된 회사들의 어떻게 브랜딩하고 홍보할지에 대한 방안까지도 이 모든 회의록, 노션 안에 있는 회의록에 모두가 다 담길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었고요. 또 그걸 가지고 초창기에는 뭐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하는 그런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보면 텍스트 블럭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 체크박스 블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활용해서 댓글이나 멘션 기능을 좀 부단히 좀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현재는 어떻게 구성원들의 또는 조직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내냐라고 했을 때는 어찌됐든 간에 이 신사업 쿠키 신공이라는 신사업 자체가 전사에서 모여서 하는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부서들이 모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싱크를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또 회의들이 필요한데 그런 시간을 줄여보고자 실제로 이때 필요한 모든 가이드들을 노션으로 만들어서 최초 싱크를 좀 빠르게 맞추는 그런 방안으로 좀 이렇게 가이드를 또 활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신상품을 저희가 홍보하고 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각각의 프로젝트들을 지금
이런 캘린더 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실제로 런칭해야 되는 날짜를 기준으로 이렇게 저희가 캘린더를 구축해놓고 이 캘린더를 클릭해서 이 안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좀 최적화돼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노션을 사용하면서 느껴가는 것 중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지금 보신 것처럼 푸켓 신공이 커뮤니케이션 하는 스타일의 비포와 애프터를 보여드렸는데 이 노션이 굉장히 파워풀한 이유는 노션은 사용을 하면 사용할수록 이 안에서 구성원들이 어떤 커뮤니케이션 하는 과정이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년 차가 이게 6개월이 되고 1년이 되고 2년이 되니까 점점 구성원분들의 어떤 일하는 방식에 맞춰서 이 노션이 만들어지더라, 최적화되더라 이런 거를 또 느끼기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저희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사실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면 저희 앱도 있고 앱을 관리하는 어드민단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발생되는 어떤 오류들도 정말 저희가 적시성 있게 해결을 해야 되고 또는 각각의 플랫폼이나 백엔드 단에서 이제 업무 요청들이 마구마구 쏟아질 텐데 그게 실제로 여러 프로젝트들이랑 연결되어 있고 이것들을 좀 노션을 통해서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연속성이나 연결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 노션 페이지를 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리소스는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리소스 안에서 저희는 실제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이런 데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어떤 오류를 제보하거나 또는 업무를 요청함에 있어서 구성원분들 간에 이미 사전에 합의된 사항들이 다 있습니다. 실제로 요청을 할 때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이게 어떤 업무, 어떤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있는지를 실제로 오류를 제보하거나 업무를 요청할 때 같이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비용은 줄어들고 업무의 어떤 연결성이나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연속성 측면에서 굉장히 저희는 어떤 업무 생산성을 좀 느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가 또 활용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통해서 이제 사용자, 그러니까 저희 구성원 경험이죠. 구성원의 어떤 경험을 강화하고 HR단에서 운영 리소스를 절감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요거는 저희 이제 신규 입사자분들에게 제공하는 어떤 셀프 온보딩에 관한 부분으로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완전 초창기 때는 어떻게 구성원분들이 저희 조직에 문화적으로 또 업무적으로 적응할 수 있게 지원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 컨셉들 약간 오셔서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미션형으로 이 셀프 온보딩을 지원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HR단에서 리소스도 많이 들고 구성원분들도 나름은 유쾌한 경험도 있겠지만 아닌 경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 새로 오신 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각의 시트를 만들고 이 웰컴 미션을 진행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를 하고 이런 과정도 사실 굉장히 불필요한 과정이기도 했고 저희가 신규 입사자 미션이 끝나면 또 3개월간의 멘토링이 진행되는데 그 멘토링도 마찬가지로 입사한 분들의 입사 일정이 다르다 보니까 입사한 일정마다 안내해야 될 것들이 또 슬랙 채널에서 있거든요. 그럼 슬랙 채널은 한 10개, 15개가 됐는데 그 15개마다 각각 다른 날짜에 필요한 안내들을 해주고 그것들을 또 이 스프레드 시트에 하나하나 시트를 추가해서 관리를 하고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정말 혁신적으로 좀 노션을 통해서 개선을 했고 그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거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약간 대시보드화해서 표현하는 것부터 시작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즈닝 패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온보딩 가이드북 저희가 튜토리얼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약간 대시보드와 같은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는 이 마스터 페이지를 아래 하단으로 옮기면은 바로 템플릿이 나오고 그 템플릿을 가지고 실제로 입사하시는 분의 이름과 입사일, 종료일만 기재를 하면 남은 기간과 진척도 상태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션에서 제공하는 수식 기능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용했을 때
자동으로 남은 기간이 노출되게끔 또 알람이 자동으로 가게끔 또 실제 진척도가 표시되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R단의 리소스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대시보드화하는 작업을 먼저 거쳤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슬랙으로 1일차에 안내하고 3일차에 안내하고 뭐 7일차에 안내하고 아마 다들 HR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물론 이거를 지금 현재는 뭐 예를 들어 슬랙으로 뭐 슬랙 보수를 자동화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는 저처럼 완전 이렇게 수기로 안내하셨던 분들도 많을 텐데 그 많았던 안내 사항들을 지금은 딱 한 번 이제 입사하셨을 때 시즈닝 패스 웰컴 메시지라는 메시지로 딱 한 번 안내합니다. 그럼 유저분들의 실제로 이 메시지와 함께 시즈닝 패스라고 하는 저희 온보딩 가이드북 링크를 클릭하면은 지금과 같은 노션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페이지 안에서는 제가 간단한 안내와 함께 떤 액션을 취해 주시면 된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저희 구성원분들이 이 페이지에 들어와서 스크롤을 밑으로 쭉 내려주시면 이런 페이지가 보입니다. 네. 저희가 온보딩 가이드북을 어떻게 제공하는 게 사용자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저희가 관리하는 관리 측면에서 좋을까를 고민을 했을 때 튜토리얼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막 게임 같은 거 진행할 때도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약간 튜토리얼을 거치고 본 게임에 들어가잖아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접근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바로 유저가 보는 페이지인데, 유저분들이 예를 들어서 쿠케 처음이신가요를 클릭을 하면, 지금은 보시면 왼쪽에 체크박스가 다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입사 6일차 분 거를 제가 캡처를 해갖고 와서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처음 오셨을 때는 체크박스가 아무것도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 대시보드에도 10개 중 10개 튜토리얼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노출이 되는데, 이것도 유저분들이 클릭을 하면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게끔 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원분들이 나 푸켓에 지금 처음 왔는데 이 0번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푸켓은 처음인가요? 튜토리얼 가이드는 이러이러합니다. 그리고 튜토리얼의 순서는 이러이러하니 따라와 주세요라는 거와 함께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푸켓에 처음이신가요?부터 시작해서 푸켓이 궁금한가요? 어떤 문화적인 관점에서도 푸켓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 또 조직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우리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 거지? 우리의 조직은 왜 이렇게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까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웰컴 미션부터 멘토링까지 엄청나게 많은 HR에서 리소스가 들어갔는데 이것들을 비동기식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한 번에 해결을 했다. 그래서 이거는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렇게 튜토리얼 방식으로 노션으로 구축했을 때의 굉장히 파워풀한 강점은 뭐냐면 사실 PPT 같은 경우는 일정 규격이 있다 보니까 고맥락의 정보를 전달하기에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푸켓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회사인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핵심 가치는 이겁니다. 라고 간단하게 그냥, 브랜딩하는 거는 그냥 어떤 PPT가 더 적합할 수는 있지만, 왜 우리가 이런 가치를 유저에게 제공을 하고 있는지, 이게 왜 우리의 핵심 가치의 인지에 대한 보호 맥락의 정보는 스크롤을 할 수 있는 스크롤 방식의 노션이 되게 적합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식으로 약간의 튜토리얼처럼 구성한 이유는 실제로 구성원분들이 분명히 이 튜토리얼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추적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적을 해서 이 부분에서 막히는구나.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체크박스를 클릭을 해가지고 진척도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방식으로 좀 구성을 했습니다. 네. 이래서 저희는 노션을 통해서 구성원분들의 어떤 구성원 경험 강화와 HR 단에서의 어떤 운영 리소스 절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플러스 딱 하나만 더 좀 보여드리면 이제 멘토링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드릴 건데 왜 이거를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지금 현재 멘토링 프로그램이 굉장히 잘 조직에서 워킹되고 있고 이 워킹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보통은 이 멘토링을 진행하기 위해서 멘토분에게 멘토 좀 잘 좀 해주세요. 막 부탁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다들 공감하실 텐데. 근데 저희는
그렇게 뭔가 푸시하고 이거 꼭 하세요. 왜 안 하세요가 아니라 넛지 효과를 어떤 노션의 데이터베이스화를 해서 그거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해봤더니 이 멘토링 프로그램이 너무나도 잘 돌아가더라. 이것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저희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컨셉들을 조금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아까 앞서 보여드렸던 입사 1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시즈닝 패스라고 하는 셀프 온보딩이 끝난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고요. 이 멘토링을 입사 일주일 차부터 3개월 차까지 진행되는 멘토링 프로그램인데 약간의 어떤 특징은 저희는 업무적인 적응에 더불어서 문화적인 적응까지 같이 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리더 멘토와 미들 멘토를 구성하고 이 세 명이 함께 어떤 미션들을 진행하는 형태로 멘토링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션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정해주는 미션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는 이런 미션을 좀 해보면은 우리 조직에 우리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컨셉으로 좀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멘토링 같은 경우도 노션 페이지 안에서 다 대시보드화, 데이터베이스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멘토링이 정말 많은 조들이 있는데 이 조들이 이 노션 페이지의 링크를 제가 또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그 링크를 안내받으면 각각의 페이지마다 전달돼야 되는 전달 사항들이 전달됩니다. 뭐 멘토링 1주차, 1일차, 뭐 3주차, 한 달 차마다 전달돼야 되는 정보들이 이 노션 페이지 안에서 전달이 되고 있고요. 저는 이 멘토링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이 노션 대시보드나 각각의 제가 만들어드린 슬랙 채널에서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면서 체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3개월 동안 총 9개의 미션을 진행하는데 이제 미션 중에 일부는 이들이 직접 지정하는 히든 미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친해지기 위한 뭐 인생 네컷을 찍으러 가는 거, 아니면 멘토링 그룹끼리 모여서 멘토링 회식을 하는 거, 아니면 저희 서비스와 관련해서 서비스 개선 제안을 하는 거, 이것들이 다 저희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한번 이거 해보자가 돼서 나온 거고, 그거를 이런 사례들이 모이고 모아서 그 노션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가시화되다 보니까 구성원분들이 보고, 이런 것도 멘토링으로 할 수 있네? 멘토링끼리 만날 수도 있어? 너네 서비스 개선 제안도 있어? 하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슬랙을 쓰고 있는데 슬랙에 굉장히 많은 채널 안에서 이 멘토링 그룹의 채널이 그 한 달 대화량 기준으로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마 이 숫자는 못 보셨을 거예요. 이 스레드가 169개가 쌓이는 때까지는 5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분들이 탄탄하게 소통도 하시고 이런 릴스 촬영도 멘토링 때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미션을 다 끝나셨는데 추가 미션을 하셔가지고 이제 화이트데이 날에 동료분들에게 간식을 나눠주는 이런 거가 나오고 이게 노션에 쌓이다 보니까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새롭게 멘토링 하시는 분들은 이전에 진행이 됐던 레퍼런스를 계속 보시면서 점점 이 멘토링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열을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더 이제 거의 미쳐가지고 멘토링을 참여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 멘토링 프로그램을 부스팅하는데 이 노션이라는 툴이 크게 작용을 했다. 좀 이런 말씀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템플릿은 노션에 제공해서 아마 이제 얼마 후에는 이 템플릿들도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전체 다 오픈이 될 거고요. 뭐 이런 멘토링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조금의 어떤 인사이트나 이런 시행착오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별도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좀 자료들 다 오픈해드리면서 공유를 또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요약을 하면은 저희는 구성원 간에 또는 조직 간에 싱크를 맞추고 빠르게 협업하거나 소통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좀 연결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 안에서 노션을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결국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최적화가 되더라. 이런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좀 활용해서 하다 보니까 업무가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 비용이 낮아지고 커뮤니케이션의 연속성이 또 계속 유지가 되더라. 이런 측면이 있었고 신규 입사자의 온보딩 측면에서도 구성원분의 경험을 극대화하면서 HR 담당자의 운영 리소스를 정말 최소화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정말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툴이다. 툴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년 가까이 레벨 2에 머물다가 이 레벨 3는
일하는 방식을 최적화하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션이라는 업무 툴을 최적화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만의 일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그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좀 최적화해 볼 수 있을까가 저희의 가장 큰 고민이었고,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가 진행하기는 좀 힘들겠다라고 해서 제가 노션 코리아에도 노크도 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전문가 집단인 와우디 랩을 또 연결해 주셔서 와우디 랩과 거의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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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 나갔던 것 같은데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요약하면은 저희가 협업 툴 최적화를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일하는 방식의 최적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협업 툴을 저희가 하나로 일원화를 했고 일부 일원화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의 여유 비용이 생겨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또 재투자를 할 거고 노션 AI를 통해서 더 저희는 일하는 방식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다가 요약일 거고 이것들을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우선은 저희의 상황은 노션을 뭐 2년 가까이 쓰고 협업도 노션을 통해서 잘 되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방식 차원 더 높은 차원에서의 고민들은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션부터 시작해서 정말 여러 가지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툴을 사용하는 게 문제는 아니고 이 툴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하는 방식이 사실 합의가 돼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된 게 되게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팀에서는 지라로만 하고 어떤 팀에서는 지라와 노션을 함께 사용하고 어떤 팀에서는 뭐 이메일로 하고 어떤 팀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에 해놓고 노션에는 또 안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건 하나의 사례인데 저희가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슈 관리가 되게 여러 채널에 흩어져 있다 보니까 결국 뭔가 문제가 생겨서 히스토리를 확인하려고 했을 때 어려움이 발생되더라. 근데 비단 이거는 이 제품 개발의 프로세스뿐만이 아니라 저희 비즈니스의 어떤 워크플로우 안에서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영역이고 저희는 일단 조직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의 워크플로우 단위로 접근을 한번 해보자가 와우디 랩에서 제안 주셨던 컨셉이었어요. 그래서 시작했던 게 저희가 어떤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를 일하는 방식 차원에서 개선을 해보자 였던 거고요. 그래서 그 개선을 어떻게 진행했냐. 와우디 랩과 함께 이 개선 컨설팅을 함께 진행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간은 한 6개월이 좀 넘었고요. 저희가 컨설팅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 이제 저희가 만들어 놓은 대시보드를 개선하고 그런 상호작용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거의 한 7개월, 8개월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MPD, 그러니까 신제품 개발하는 프로세스에 들어가 있는 뭐 여러 부서들이 있겠죠. 상품본부, 디자인, SCM, 품질 보증, 기타 등등의 분들을 모아서 이게 왜 필요한지 설득하는 과정부터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까 웨비나 때 세나님께서 이야기 주셨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런 일하는 방식을 일원화하는 게 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구성원분들께 그 보이스에 맞춰서 전달을 해서 설득하는 과정을 또 거쳤고 그 워크플로우를 가시화해놓고 이게 실제로 이 프로세스가 어떤 업무에 연결되고 이 업무의 결과물을 누가 확인하며 이것들이 어떻게 노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가시화해놓고 구성원분들과 워크숍도 했고 FGI도 했고 실제로 FGI 같은 경우는 각 그룹마다 각 인원마다 정말 여러 번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문제점들을 가지고 실제로 조직에 워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했고요. 실제로 지금 보여드리는 요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행되는 이 신제품 개발 프로세스의 과정들을 크게는 네 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이 과정들을 구분해 보니까 한 22단계의 세부 뎁스가 나오고 그걸 또 쪼개 보니까 한 37개 정도의 과정을 거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품을 이거 만들어 보자 했을 때 37번의 과정을 거쳐야 나오는 거고 그 과정이 비단 상품팀뿐만이 아니라 품질 보증, 디자인, 컨텐츠 그리고 뭐 SCM, 마케팅까지 전부가 다 들어가더라. 그래서 이 들어갈 때 실제로 어떤 업무 자료들이 나오고 이거를 누가 열람해야 되며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지를 모두 다 정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들이 현재 어떻게 조직에서 워킹되고 있냐를 보여드리면
우선 구조부터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저희 본부의 여러 가지 목표 중에 하나가 이번 연도에 신제품 몇 개 이상 출시를 하자가 예를 들어 목표일 거고, 그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제품이 나와야 될 텐데, 이 신제품을 이 로드맵,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우리는 신제품으로 가져가자라고 처음에 정의하는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이 신제품이 노션의 하나의 페이지가 되는 거고, 이 페이지 안에는 아까 위에서 보여드렸던 37개의 업무 태스크들이 이 태스크 안에 들어가는 형태로 노션 페이지를 구축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본부 목표가 있을 거고, 그 목표 안에는 로드맵이라고 하는 실제로 저희 제품에 대한 이 로드맵은 저희 제품 하나를 의미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렇게 정의했고, 그래서 이 로드맵 안에 들어있는 이 저희 각각의 37가지의 과정들을 이렇게 좀 표현해내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태스크 안에는 여러 문서들이 나올 텐데 이 문서들이 관리될 수 있도록도 이 관리 구조도 좀 짰고요. 그래서 일을 하는, 그러니까 협업을 하는 페이지가 있고 이 협업된 페이지 안에서 아카이빙된 자료가 하나의 페이지에 아카이빙 될 수 있도록 그거를 동기화하는 페이지도 저희가 만들어서 실제로 여러 군데, 그러니까 여러 페이지에서 우리가 업무를 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보는 하나의 페이지에 모든 자료가 업로드돼서 다 같이 좀 볼 수 있는 이런 좀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방식으로도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단에는 저희 목표가 있을 거고요. 목표 다음에는 이제 로드맵, 프로젝트가 있을 건데 이 프로젝트는 저희 상품 개별 단위를 의미한다고 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희 상품 이름을 보여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가려놨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닭바베큐를 출시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겠죠. 이거를 클릭하면 지금 우측에 있는 화면이 나오는 겁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네 가지의 어떤 게이트가 있었고 그 게이트 안에 37개의 업무 태스크가 있었는데 그 태스크들을 이렇게 템플릿으로 한 번에 생성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놓고 좀 소통의 비용을 좀 줄이는 측면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실제로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선정하는 단계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에 가서 협업을 하고 업무를 하고 아카이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37개의 업무 중에 하나인데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서 이 패키지 디자인 개발에 들어가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바코드, 칼선, USP 문구 또는 품질과 관련된 사항서라든지 기타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정보들은 또 각각의 하위 항목에서 업무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자동으로 동기화될 수 있게끔 구축된 페이지고 실제로 구성원분들은 이 컨셉보드 또는 패키지 디자인 또는 이 시즈컬 촬영이라는 페이지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하고 나온 업무 결과물의 최종본이 지금 보여지는 이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라고 하는 페이지 안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떤 확인이 필요할 때도 야, 닭베베큐 이거 제품 정보 이렇게 변경되고 뭐 이런 히스토리 확인해야 되는데 자료가 어디 있어가 아니라 실제로 저희 로드맵 들어가서 저희 제품 찾고 제품 검색해서 들어가고 그 안에서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클릭하면 모두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혹시 노션을 많이 사용 안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 옆에 표시가 보이는 것처럼 이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해야 되는 하위 업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업무들은 지금 그룹핑이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여기에 최종본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면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 패키지 디자인 개발이 끝난 겁니다. 그럼 또 노션에서의 어떤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완료 일자가 자동으로 또 세팅되기도 하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저희가 기존에는 지라와 노션과 기타 등등을 사용하면서 사실 저희가 연간 사용하는 이 라이선스 비용만 해도 억대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많은 비용을 사용했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저희의 일하는 방식이 가장 최적화돼서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생산성을 크게 만드는 방법은 지라와 노션을 함께 사용하는 게 아니라 노션으로 일원화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거다라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합의를 내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현재 이제 7월 말이죠. 노션의 모든 계정이 다 아웃됩니다. 예, 딱 한 계정만 남겨놓고 기존에 연간 한 2천만 원 정도 규모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이거를 다 오프를 하고 현재는 완전히 노션으로만 대체된 형태로 이제 진행이 또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방금 노션이 오프되셨다고 했는데 지라가 오프되시는 거죠? 네. 노션은 오프가 될 일은 없고요. 지라가 오픈이 됐는데, 지라도 굉장히 좋은 툴이지만 그 지라의 컨셉과 어떤 기능들을 또 노션에 이입할 수 있고, 그랬을 때 또 시너지와 어떤 파워풀한 경험들도 할 수 있다 보니까 저희는 지라를 줄이고 그 돈이 줄어들다 보니까 줄어든 돈을 가지고 저희는 재투자를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노션 AI를 통해서 또 저희의 업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노션을 통해서 일하는 방식에 최적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협업 툴의 최적화가 아니라 저희는 우리가 일하는 우리만의 방식을 최적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고, 그리고 협업 툴 일원화를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세이브한 거는 IT 비용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AI를 그럼 어떻게 또 활용할 거에 대한 부분도 또 있을 텐데 이 부분은 또 이어서 로션코리아 유한님이 또 말씀 주실 거니까요. 네. AI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푸켓의 사례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저희가 같이 일했던 와우디랩의 또 담당자로서 얘기를 들어보면 어, 그러니까 많은 조직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부서를 만나면 각 부서마다 사실은 어떤 협업을 더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고,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의 어떤 성과들을 잘 내기 위해 우리 부서에 맞는 방식으로의 어떤 최적화들은 잘 고민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부서에서 최적화된 것이 다른 부서, 협업해야 되는 부서들하고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사실은 되게 어려워하시고, 마음은 있지만, 이걸 내가 해도 되나? 라는 생각들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켓을 처음 만났을 때도 상품팀, 그리고 뭐 마케팅팀, 디자인팀 다, 나는 타 부서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맞춰줄 수 있어요. 라고 하다 보니 어쩌면 조직 안에 합의가 되지 않으니까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방식으로 맞춰주다 보니 도구들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다른 두 개 부서끼리는 모르는 상황에서는 정보들이 공유되지 않는. 근데 이제 쿠켓 같은 경우는 같이 아까 맨 처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쿠켓이 설립 이래로 계속 수평적인 조직 문화 그리고 정보의 어떤 공유에 있어서의 어떤 좀 오픈성이 베이스가 되다 보니까 노션이 굉장히 잘 접목될 수 있었던 사례인 것 같고요. 또 하나 사실 푸켓에서 고민하셨던 저 비용을 줄일 수 있었던 하나의 큰 도구가 지라였는데 요번 이 레벨 3로 오기 전에 레벨 2에 사실 지라가 되게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기업들을 요즘 만나다 보면 지라를 되게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지라를 보면 우리나라 기업이 예전에 어떤 일하는 방식으로 봤을 때 지라는 일하는 상황을 되게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진척률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너무 파워풀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업에서 지라를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프로젝트 관리에 있어서 진척률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냥 시각화되는 것만이 중요하다 하면 지라를 쓰셔도 되는데 노션은 푸켓은 그럼 지라에서 노션으로 넘어오는데 핵심이 뭐였냐? 프로젝트의 시각화와 진척률뿐만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이 따로 아카이빙 되지 않고 그 진척률과 그리고 진행 상황의 시각화, 그거에 따른 결과물까지 한꺼번에 아카이빙 되는 그게 분리되지 않는 구조로 넘어온 게 아마 쿠켓의 레벨 3의 핵심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잘 아카이빙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AI까지 붙게 되면 정말 이 지금까지 잘 쌓아놓으신 이 자료들이 또 어떻게 잘 이 조직 안에서 또 파워풀하게 쓰일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또 그럼 AI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유아님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긴 여정을 저희가 거쳐왔는데 얼마나 이 일하는 방식과 그리고 일하는 데 필요한 툴을 최적화하느냐 이거에 진심이셨는지 충분히 아셨을 것 같고요.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도 좀 긍정적인 그런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레벨 3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고요. 푸켓은 이제 레벨 4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AI를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고민을 하고 계세요. AI가 요즘에 정말 전 세계적인 이슈죠. 가장 핫한 이슈인 것 같은데요. 막상 AI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사실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AI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툴이 아니라
노션을 사용하면 자연스럽게 AI를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에브리데이 앱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흔히들 많이 쓰시는 그런 외부의 뭐 챗GPT라던가 이런 툴들을 따로 쓰시는 게 아니라 노션 안에서 곧바로 뭐 어떤 글쓰기를 한다던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정보 검색을 한다거나를 이제 올인원으로 할 수 있게끔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네. 특히나 지금 푸켓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상품 개발을 함에 있어서 네 가지의 게이트 그리고 총 37가지의 이제 여러 태스크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얼마나 반복해서 작업이 돼야 되는지 이미 알고 계시고 그걸 많이 자동화하고 계시는데요. 그 자동화하는 과정 속에서도 AI를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문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혹은 그 과정에서 쌓였던 많은 정보들을 AI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검색해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로 이제 노션 AI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저희가 조금 더 지향하고 있는 부분은 여기 이제 간단하게 이미지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저희는 저희 노션을 잘 사용하게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노션 AI Q&A를 통해서 이제 검색의 생태계를 확장해가는 게 저희 목표고요. 즉, 노션 안에서 노션뿐만 아니라 슬랙, 구글 드라이브, 깃허브, 지라, 그리고 세일즈포스까지 많은 툴들 안에 있는 정보들을 쉽게 노션에서 검색하실 수 있도록 이 생태계를 넓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쿠켓도 슬랙을 사용하시고 또 구글 드라이브도 사용하시고 이제 지라는 아카이브를 하시겠지만 어쨌건 그 안에 있는 정보들도 있을 텐데 저희 노션 AI 커넥터를 통해서 노션 정보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툴들의 정보를 이렇게 노션 안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활용하시는 방법을 이제 좀 더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 차이가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워낙 AI가 화두가 되고 기업에서 AI를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도 우리 또 내부에 있는 자산이 외부에 있는 AI로 이렇게 노출되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서버와 AI 회사와의 서버를 연결해서 우리 회사만의 어떤 그 서버에 이렇게 한정해서 AI를 쓸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렇게 논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AI 업체와. 근데 노션은 어쩌면 그냥 이 노션이라는 툴 안에 AI가 들어와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또 다른 AI와 서버를 연결을 시킬 필요 없이 그냥 노션에 우리가 그냥 아카이빙된 자료들이 노션 자체가 AI를 갖고 있는 바구니에 들어있는 그래서 AI 버튼을 온하면 그 안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별점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다양한 업무들을 AI로 할 수도 있고요. 또한 데이터베이스 안에도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의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쿠켓 사례로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하나하나마다 필요한 넥스트 스텝이라던가 번역이라던가 혹은 뭐 액션 아이템을 뽑아야 된다던가 요약이라던가 다양한 것들을 AI 버튼 하나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곳곳에 AI를 넣어놨기 때문에 AI 사용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너무 막상 어려워서 못하겠다. 이런 거 없이 잘 쓰실 수 있도록 요 부분도 이제 가이드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에게 또 미팅 신청을 해주시면 그 부분도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들을 오늘 좀 다뤄봤는데요. 좀 마지막으로 소감이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선생님? 우선은 사실 저희가 레벨 3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그 고민을 좀 들어주셨던 유아님께도 감사하고 네. 그리고 그 노크를 잘했다. 저도 칭찬을 해주고 싶고 맞아요. 또 유아님이 어떻게 이렇게 딱 잘 맞춰서 와우디랩과 세나님을 소개를 해주셔서 저희가 함께 고민했던 그 시간들이 되게 값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중간중간에 정말 포기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어려웠던 순간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조직을 이렇게 각각 다 설득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가 반복하다 보면 이거 우리 조직이 워킹 안 하는 거 아니야? 를 생각할 텐데 그때 거의 뭐 멱살 잡아서 저를 끌어올려 주셨던 또 앞에 알피님도 계시는데 또 감사드린다 말씀도 전하고 싶고 결국은 저희는 지금 레벨 3로 또 레벨 4로 넘어가기 위해서 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있고 이 시행착오들이 있다 보니까 더 빠른 속도로 저희는 이 일하는 방식이
조금 더 고도화가 되고 최적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보태자면, 사실 저희는 이제 일하는 방식을 디자인하고 있긴 하지만, 이 노션이야말로 우리 조직에서 일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 조직에, 즉, 쿠키처럼, 그리고 쿠키의 윤성님, 그리고 다른 팀의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셨던 분들처럼, 실제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의 고민, 그분들이 일하는 플로어가 반영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새 노션이라는 툴, 그리고 정말 그 담당자분들의 고민, 그리고 저희가 그거를 조금 더 외부적인 시각에서 플로어를 잡아들이는 이 세 가지가 같이 만났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만큼 파워풀한 그리고 진짜 다른 어떤 툴로서의 어떤 일하는 방식의 혁신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진짜 이렇게 한 단계 레벨업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노션 코리아도 좀 많이 같이 일을 하면서 배워가고 있고요. 저희는 단순히 처음에는 툴이 중요하다라고만 생각을 해서 접근을 했었는데 점점점 이렇게 고객 사례들을 만나보니까 노션을 쓰는 게 단순히 툴을 쓰는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회사의 업무 문화를 바꾼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노션으로 도와드린다라는 점으로 네, 그래서 업무 문화, 그리고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에 있어서 노션이 그걸 도와드릴 수 있는 저희가 헬퍼, 어시스턴트로서 다가가고 있으니까 좀 더 편하게 노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